이승기 105억 전세 사기 대 차가원 다주택자 절세. 고급 빌라 진실 공방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내용들이 빗발쳤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에 대한 예고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본편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10일날 차가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승기가 전세를 사는 이유라는 쇼츠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감정평가 금액이 160억 원으로 나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요. 이에 차가원 회장 측은 4월까지도 이승기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쇼츠에 카톡 내용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당시 감정평가 금액 160억 원 등 전세 관련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승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장님, 그 마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증여할 때 2년 전 감정가 받아놓으신 것처럼 저랑 백현이 거도 그때 감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160억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거 더 팩트한테 제시하면 그냥 사과하고 기사 내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수관계로 보일 수 있어서 전세금 세게 안 하고 105억 원으로 감정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해서 들어온 거다. 문제 없다고. 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승기는 전세로 살고 있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전석계약금 대물로 집을 받고도 자가가 아닌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인 곳에 대해 이승기는 원래가 다주택자다. 그래서 집을 가져가질 못한다. 기존의 다주택을 정리해야 이 집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시우민을 언급하며 우리 착한 시우민 씨 정리하고 새 집을 자가로 가져가서 시세 차익으로 앉은 자리에서 50억, 60억 번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전세 사기를 당한다? 굉장한 의문을 표하면서 이승기의 부친이 공인중개사인 점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세다. 이승기는 상당한 다주택자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 사기를 차가원 씨에게 당할 수 있었겠느냐. 이미 160억 원이라는 시세평가, 감정평가도 알고 있었던 인물인데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승기 씨가 정말로 이 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인 척 호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인데 차가원 씨 측에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승기 줄 돈을 빼돌려서 MC몽의 게임 자금에 넣은 거 아닌가? 노동부에서는 차가원 기획사의 임금 체불, 전수감독 발표까지 쏟아냈습니다. 지금 차가원 씨 작은아버지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차가원 씨가 MC몽 씨에게 거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줬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이승기 씨에게 줄 돈을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게임 자금에 쓴 거 아닌가? 의혹 제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논란 속에 차가원 씨가 결국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노동부에서 말한 임금 체불, 전수감독이 뭐냐면 이번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수감독에 고용노동부가 조사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지청에서 5월부터 100 및 관계사 두 곳에 대해 임금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진행 중이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한테 월급 안 준 거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신고 사건을 제기한 경우 신고 노동자의 체불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어져 있다. 이 100가 MC몽과 차가원 두 사람이 23년도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공동 설립한 회사인데 경영권 분쟁과 MC몽은 떠났고 이승기, 이무진, 챔백씨 등 소속 가수들도 정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분쟁이 벌어져 있으며 특히 100는 소속 가수들의 정상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임금, 협력업체 용역 대금 등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회사 돈 횡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이 PD수첩에서는 MC몽 씨가 차 회장과 불륜 관계였다라고 고백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해외 원정 게임에 쓴 거액의 돈이 빼돌려져 이 회사가 힘들어진 것에 결정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원 씨 측에서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 라는 이 긴급 입장 발표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임금 체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드려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또 회사를 믿고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제때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 회사는 그동안의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드리고자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안내드린 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드리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차가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미지급된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우성이 없었을까요? 그 사이에 3년 동안 충분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 엄청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글쎄요, 굉장히 이 돈을 못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뒤늦은 사과문 지급하겠다라는 발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출이탈했고 직원들까지 결국 전수조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차가원 씨와 MC몽 씨에 대한 논란은 또 터졌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비리를 밝힐 거다. PD수첩을 상대로 1000억대의 소송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사투를 벌이겠다 라는 격앙된 심경을 밝혔고 지난 18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MC몽 씨의 이 주장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증거들과 녹취, 통화 음성이 뒤늦게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녹취 원본을 공개했는데 결혼하니까 제발 저 좀 빼주세요 라는 이 멘트 기억나실 겁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요, 2025년도 6월 26일 오후 1시경에 가수 MC몽 씨가 건설업자인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로 알려진 차준영 씨와 실제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어르신, 저 이제 결혼합니다. 제발 저 좀 빼주세요. 차가원이 괴롭히는 거 못 참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켜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한 패 먹게 해주십시오. 어르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차준영 씨는 나는 너 같은 애들 모른다. 내가 너를 찾아갔냐? 네가 나를 찾아왔지. 내가 널 찾아가서 회사를 뺏으려고 협박했냐? 니들끼리 싸우는 건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 라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놀랍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불륜에 대한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카톡이 공개되자 MC몽 씨가 조작이라고 난리를 엄청나게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많은 기사를 통해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두 사람의 다툼으로 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는 왜 너희들끼리 싸우는데 나를 끌어들이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MC몽 씨가 언론에서 좀 빼달라. PD수첩 하는 거 다 좀 멈춰달라. 저 이제 결혼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준영 씨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둘이 나를 끌어들여 놓고 왜 자꾸 빼달라고 하냐라고 황당해했고, 너 땡땡이가 준 돈 쓴 적이 없어? 이 자식아, 너 120억을 썼고 네가 게임에서 땡땡이가 다 보낸 돈 맞지 않냐? 남자답게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땡땡이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와 MC몽 씨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특정인이
120억을 받아 쓴 MC몽 씨에게 뭐라고 할 때 나온 그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래도 너희들 간에 중재를 서서 네가 나가서 독립하고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 너네 둘 다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회가 있었다. 나는 회사에 돈도 남아있는 줄 알았다. 네가 돈 받고 나가고 땡땡이도 회사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회사에 쓴 돈을 다 메꾸는 줄 알았다. 내 말이 틀리냐? 그러자 MC몽 씨가 말씀 맞습니다. 그러자 차준영 씨가 네가 살 길 찾아라. 이는 그대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맞다. 나는 날짜별로 다 스크랩까지 해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발표한 거예요. 야, 이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간에 퍼져있는 MC몽 씨와 차가원 씨의 불륜설과 차가원 씨가 MC몽 씨에게 수백억을 줬다라는 내용들, MC몽 씨가 불법 게임을 했다라는 내용들, 저 녹취만 놓고 본다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만약 사실이라면 MC몽 씨는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어지고 맙니다. 문제는 MC몽 씨가 커다란 이런 엄청난 의혹 제기와 증거 공개에도 별다른 반응과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연달아서 올라왔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차준영 씨가 왜 니네 둘 싸움에 나를 끌어들였냐라는 내용과 너네 둘이 잘 정리해서 너가 돈 받고 회사 나가고 회사에 돈이 남아있어서 잘 정리될 줄 알았다라는 이 차준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두 사람이 결국 공동 설립자임에도 떠나게 됐고 또 MC몽 씨가 먼저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게 퍼즐 조각이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을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두 사람은 내연 관계가 맞았고 차가원 씨가 엄청나게 MC몽 씨가 할 수 있는 수백억 원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했고 MC몽 씨는 그 사이에 업소 여성들과 무언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받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로 만약 밝혀지게 된다면 이게 그냥 치정 간의 다툼이 엄청난 금액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운 유튜브 폭로에 이승기는 맞불을 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허위 주장이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자, 무슨 말인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승기 측이 차가원 측에서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첫째,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다.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며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하였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차가원이 부담했다라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에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하게 되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속 가수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상금 해결 등 기획사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팩트 중에 하나죠. 이제 곧 전세계약이 종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기가 아니야? 그러면 내 전세금 돌려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쏟아낸 거짓말들이 이승기 씨를 비롯하여 소속사 가수들과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와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인 PD 수첩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라고 만에 하나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두 사람은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증거 제시와 의혹 제기에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들고 반박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 사건이 우리가 단순히 짧게 볼 수 없는 이유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입성 감사하다.
무슨 말일까요? 차가원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기는 전세 사기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며 공방에 가열시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05억짜리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승기 씨의 입장으로 PD수첩에서 방영이 되면서 차가원 씨가 굉장히 지금 범죄자처럼 몰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승기 씨 전세 사기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고급 빌라 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던 이승기부터 까겠다 메시지를 공개하며 초강수 폭로전을 예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사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면은 일단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 솥 안에 쌀도 채워서 넣어두었습니다. 란후보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모여 살게 되니까 안정감이 있네요. 드디어 란후보 완전히 입성했습니다. 정말 집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시터 이모가 집이 너무 좋아서 제 딸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라는 카카오톡 내용을 변호사가 전부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판이 뒤집어질 내용들이 한가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원 씨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 사기의 비밀은 자기가 볼 땐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기 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고급 빌라 105억짜리 빌라에 입성하게 되어 회장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대출 과정에서의 탁상 감정 및 감정평가를 언급한 부분이 공개되었는데 변호사는 이승기 씨도 이 감정이 들어간 걸 다 알고 있다. 감정평가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냐라는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승기 씨가 다 알고서 입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승기와 차가원, 완도에 있는 수협이 전세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말인데 어디가 전세 사기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자백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황들을 곧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가원 회장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자료가 많다. 정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완전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이승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까보도록 하겠다. 11일 날 본편 폭로 영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승기 씨가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차가원 씨의 작은 아버지는 어찌 보면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 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지금 폭로되는 내용을 보면 차가원 씨 작은 아버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MC몽 씨, 차가원 씨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도 MC몽 씨. 근데 작은 아버지는 MC몽과 차가원 씨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차가원 씨는 반대로 작은 아버지와 MC몽 씨가 합류하여 자신의 회사를 뺏으려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오히려 이승기 씨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번 사태에 하나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터진 거야? 그럼 다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거지? 혼란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MC몽 씨가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호 씨 유튜버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제가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PD수첩을 저격한 MC몽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 말을 해요. PD수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PD수첩이 식사를 대접한 그 현장에서의 결제 자체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영수증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MC몽 씨가 주장한 PD수첩의 이런 위반 사항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억 원대의 원정게임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 계좌가 있다 뭐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증빙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은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MC몽 씨가 오죽했으면 카카오톡 내가 법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판결을 받았고 조작됐다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가처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 올린 기사 다 내려라 삭제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누가 조작을 했냐 봤더니 재판부가 밝힌 진짜 조작의 주체가 MC몽 씨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MC몽 씨가 이미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차가원이 미워서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이렇게 공개된 내용에도 보면은 MC몽 씨가 자신이 직접 그 카카오톡을 가짜로 보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공개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카카오톡 자체 제보 메일을 통해 확보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정산일지를 공개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기획사에서 입금된 50억, 음반업체에서 입금된 50억 이게 전부 다 선수금이잖아요. 이 가수들이 대박 날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관련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선수금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획사에서 기획되거나 음반업체에서 음반을 발매할 때 우리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라는 의미에서 전달되는 선수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아티스트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선점을 위해 입금되는 선수금들이라고 좀 개념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들이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라는 거죠. 24년도 총 430억을 가져갔고 240억을 또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 넣기도 했습니다. 430억 중에 240억을 다시 회사에 넣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차액 10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의 행방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투자를 500억을 받으면 100억 정도를 제작에 쓰고 400억은 다른 회사로 보내는 등 계속 돌려막는 거래를 해서 어느 순간 임직원들에게 진짜 돈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 편법을 쓴 것 같다. 500억 받았는데 100억만 실제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400억은 다른 회사로 이체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볼 때는 아 진짜 이 돈들이 순환되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준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PD수첩은 차 회장이 가져간 수백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는데 MC몽과 차 회장 공동 명의로 강남에 166억 현찰로 매입을 한 사실도 찾아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노홍철 씨에게 다시 좀 가격을 낮춰 판매를 했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한 백화점의 VVIP 고객으로서 뭐 고가 명품을 막 구매를 했고요. 그 와중에 황당한 건 오히려 카드 대금 36억이 미납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지인은 진짜 통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웃긴 건 미납된 카드 대금이 36억이란 얘기예요. 차가원 회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백현이 누나는 왜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사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내가 씀씀이가 굉장하다라는 이야기를 PD수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황당한 건 미납된 카드 대금이 36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MC몽 씨는 전면 부인을 하며 조작된 메시지다. 이거 사람 살지 말라고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추가적인 라이브 방송에 대한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은 이 지경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많은 자료 공개할 수 있었다란 말이죠. 하지만 MC몽 씨는 자료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한 10분의 1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주장에만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차가원 씨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명확하게 이번 사태에 단 하나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만을 차가원의 영업비밀이라는 어그로를 끌면서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택시기사, 식당 아주머니와 있다. 그냥 썰밖에 없다. 썰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다. 회사의 정상과는 무관한 저에 대해서 뒤에서